안녕하세요. 김노무사TV의 노동백과 시선 72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체불임금에 좀 관련한 내용 계속 하고 있는데요. 체불임금을 좀 해결하는데 어떤 채널이 두 가지 채널이 있다라는 거, 형사적 채널과 민사적 채널. 여러분이 흔히 가시는 사실 노동부는 이 형사적 채널에 어떻게 보면 수사기관에 들어가시는 절차이고요. 나머지 민사적 채널도 열려는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연이자에 관련해서 좀 같이 실무적 내용으로 좀 집중해서 설계를 시켜드리려 해요. 어떤 케이스 사례인지 설명해 주시죠. 임금체불 관련해서 이제 노동청에 가장 진정을 많이 제기하시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사용자가 꿈쩍도 안 하는 경우에는 이제 고소로 전환을 해서 정식 수사 절차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노동청 진정이나 이제 신고를 하시면서 간혹 뭔가 노동청에 있는 근로감독관이 체불 금품을 받아주겠지라고 생각을 하시고 형사처벌만 끝나고 나면은 조금 당황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노동청에서는 이제 물론 진정을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을 하게끔 이런 절차도 있지만은 본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피의자 신문을 통해 가지고 임금체불이 맞다. 그래서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뭔가 일정한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를 진행을 하는 곳이지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임금체불에 대한 그 금품을 받아주는 그런 대신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는 않습니다. 노동청에서 최종적으로 벌금이 나왔다 이랬을 때 황당해 하시면서 아니 노동청에서 다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은 노동청에서 임금체불을 못 받았을 때는 사실은 이제 그거에 대한 형사처벌로 끝이 나는 것이지 결론적으로는 그 금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금품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개인 사업자라면 그 사용자나 아니면은 법인 회사에 대한 민사적 청구를 해야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구분해서 보셔야 하는 게 이번 영상에서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어느 근로감독관 PC 앞에나 붙여놨더라고요. 여기는 처벌을 하는 곳이지 돈을 받아들이는 곳은 아닙니다. 이렇게 써놨던데 이론적으로 맞습니다. 근데 정책상 아주 맞는 얘기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반의사 불벌죄라 그래서 사용자를 처벌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면 이게 사건이 끝나게 돼요. 이 정책의 취지는 뭐냐면은 결국 돈을 주고 서로 끝낼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만 주면은 결국은 그 전에 체불이라는 우리가 죄책을 저질렀다라도 처벌은 하지 않겠다. 이런 뉘앙스를 분명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인지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계속해서 지속적인 합의를 요구를 하는 경우도 근로감독관의 경우는 굉장히 많고 마치 이제 합의가 되면은 형사처벌을 왜 하느냐 또는 돈을 지급하면은 형사처벌을 왜 하느냐 이런 생각도 당연히 근로감독관들은 당연하다듯이 계속 얘기를 하는데 원칙은 아니에요. 돈을 줘도 처벌은 가능하다. 이것이 오히려 원칙입니다. 일단은 형사 절차이기 때문에 절차는 똑같아요. 일반적인 형사랑 근로감독관이 이제 특별사법경찰에 가 있는데 수사를 하고 그 내용이 검찰로 올라가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기소가 되면은 그것을 가지고 이제 형사재판으로까지 올라가는 그런 절차를 가지게 됩니다. 이제 솔직히 임금체불이야 단순 체불로 확실하다면은 기소되는 거는 크게 문제가 있지는 않은데 보통 사용자는 이제 임금을 줄 수 없는 고의성이 없었다. 이런 질문 변호를 많이 하죠. 민사적인 거하고 포함해서 좀 같이 설명해 주시죠. 어떻게 실무에서 처리하는 게 유리하냐? 이 부분들을 좀 정리한다면은 형사적인 책임은 이제 사업주가 지는 게 맞습니다. 그 자연인 이제 나라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그 사용자 그 개인이 지는 게 맞고요. 민사적인 책임은 법인이라고 한다고 하면 법인이 지는 것이지 이거를 사업주 개인에게 물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노동청에는 신고 대상이 사용자가 개인이 되겠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내가 돈을 받기 위해서 뭔가 청구를 한다면은 그 사람 개인에 대해서 청구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소장을 넣거나 지급 명령 신청을 했을 때 적격이 맞지 않아가지고 인정되지 않고 박하되거나 그렇게 그냥 처리될 뿐이에요. 그래서 법인이라고 했을 때는 꼭 법인을 대상으로 나의 금품을 지급하라라는 채권자와 채무자 또는 원고와 피고가 되겠죠. 그렇게 청구를 하시는 게 맞고요. 이 두 가지는 좀 구분해서 생각하시는 게 맞고 그래서 노동청에서는 그 사업주가 이 형사적인 책임을 지는 거가 두렵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임금을 주고 이 사건을 무마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는 게 맞고요. 민사적으로 봤을 때는 형사처벌이나 이런 거는 별개로 결국은 자기가 돈을 줄 수밖에 없는 자기의 회사가 뭔가 금품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걸 여러분들이 하셔야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는 보통 이제 지급 명령 신청을 한다거나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를 하는 거죠. 아니면은 이거가 노동청에서 뭔가 진행이 되고 있을 때는 가압류나 이런 거를 걸어가지고 뭔가 민사적으로 청구를 시작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벌금이나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크진 않아요. 벌금이
벌금이 보통 임금 체불의 적게는 10%, 20%밖에 되지 않는다 보니까 뭐 1,000만 원 못 받았는데 뭐 벌금은 한 100만 원, 200만 원 나오거나 고의성이 없어서, 그러니까 경영상 정말 어려운 경우라서 벌금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근로자는 뭔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결국 민사적으로 청구를 해야죠. 근데 사용자는 벌금만 내면 되니까 이제 무기를 가지고 이제 임금을 안 주려고 한다는 것이죠. 금액이 좀 크다, 그래서 뭔가 벌금으로 때울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실 때는 임금 체불 진정과 함께 민사적인 청구, 가압류 이런 것들을 병행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만 뭔가 신고 들어온 거 보고 자기의 재산이나 아니면 법인의 재산을 딴 데로 빼돌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압류를 하는 방법들도 있고요. 돈을 묶어놓은 상태에서 사건을 진행하시는 게 필요하겠다 생각되시면은 그런 방법을 먼저 이렇게 상담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진행을 좀 하시고 나서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주의하셔야 될 게 형사처벌은 뭐 대표에게 할 수 있다 쳐도 사실상 임금을 받아내는 거는 사업주만 가능해요.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도 있습니다. 법인에 돈이 없는 경우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미리 채권을 확보하려는 노력은 필수적으로 기울여줘야 돼요. 노동부가 신고한다고 다 끝이냐?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노동부 신고하기 전에 내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 최소한 이 회사가 어떤 임대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임대 계약자는 누구인지, 또 부동산이 있으면 부동산은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는지, 적어도 통장은 어디 은행으로 되어 있는지 등등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임금체불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정도가 되면 그 회사는 이미 돈이 없다는 것이고 그 자금은 어디론가 새서 나오고, 보통은 대표자한테 새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그걸 잡아내지 못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에서 뭐 인정된다 한들 뭐 아무것도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민감하게 좀 대응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임금 채권에 대해서 어쨌든 지급하지 않으면 특별히 법에서 정한 이자율이 있어요. 그 말씀 주시죠. 일반적인 이자에 비해서 굉장히 징벌적으로 높습니다. 현재 규정되어 있는 대통령령에 따르면은 20%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 채권을 이제 퇴직한 이후에 14일이 경과했는데도 지급을 안 한다 라고 했을 때 15일째부터 해서 20%의 이자가 가산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체불임금 전체에 대해서 매년 20%씩 이렇게 발생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얼마 전에 했던 사건 중에는 이제 이자만 1,000만 원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워낙 오랫동안 시간을 끌었고 임금 채권을 규모도 꽤 컸고요. 한 2,000만 원 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00만 원이면은 20% 하면은 1년만 해도 400만 원이죠. 그래서 거의 3년을 다 채웠기 때문에 이분이 아마 1,000만 원 이상 이자가 인정이 됐었는데, 물론 이자는 이제 민사적으로 청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지연 이자에 대해서 지급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별도의 형사처벌 규정이 없다 보니까 이거는 근로감독관이 지연 이자에 대한 지급이나 이런 거를 요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민사적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 2년 이상 오랫동안 이제 체불이 지속되고 있을 때는 이자도 굉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시거나 민사적으로 임금과 지연 이자까지 포함해서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를 하셔야만 이자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점을 아시면 되고, 이자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도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김노무사TV 노동백과 시서 임금체불의 각 좀 실무적인 모습을 좀 알아봤어요. 간략히 알아봤지만 주요 내용은 결국 노동부 신고하고 다 끝이 아니다. 사실 여러분들 내 채권 확보하는 방식이랑 똑같아요. 내가 돈 받을 게 있는데 어디다 신고해 놓으면 알아서 처리해 주겠지, 이런 거 거의 없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내 채권을 어디서 확보할 수 있을지 알아보고 내용을 점검하셔야 된다. 이런 걸 좀 기초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궁금한 점 있으면 네이버 카페 글 남겨주시고요. 댓글도 좋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